나란히 가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 세상은 힘들게 해도 우리는 조합원, 우리는 하나. 조합원 스토리텔링님 신청 광고입니다. 겨울철 벨미 과메기 맛있게 드셨어요? 포항 죽도시장 상인협동조합에서 이번에는 간장게장을 내놓아요. 살아있는 암꽃게로 만들어 살이 탱탱한 명품 간장게장. 미디어 협동조합원께는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모시고 배송비를 따로 받지 않습니다. 010-9896-8282 010-9896-8282 검색창에서 죽도락을 검색하세요. 밥도둑 망도둑 내 사랑 간장게장. 노정열 손병희의 노발대발. 자, 일요일의 남자는 송혜입니다. 금요일의 남자는 노정열이죠. 금남인가요, 그럼? 네? 여기는 금남의 집인가요, 이 스튜디오는? 아니, 금남이라면서요. 예, 금요일의 남자. 지금 국민 TV에 노씨 파워가 점점 세지고 있어요. 노정면 앵커뿐 아니라 네. 노지민 PD 예. 뉴스K에 지금 예. 새로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벌써 바가 생기기도 한. 이야, 예, 노바가 생겼습니까? 벌써? 예. 거기에 이제 또 노정열 씨까지. 저는 살짝 얹혀가지고. 정말 친노 방송이에요. 야, 예, 국민 아무튼 TV는. 노무현 대통령께서 살아계시면 상당히 좋아하실. 아이고야, 국민TV 기분 좋다! 예. 이렇게 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습니다. 이번 주가 3월에서 4월로 넘어왔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마치 행진을 하다가 에이프럴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사실 T.S. 엘리어트의 4월은 잔인한다는 시가 아니더라도 네. 우리는 신동엽 시인의 뭐 껍데기는 가라랄지 그렇죠. 미완의 혁명이긴 했지만 4.19 혁명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렇죠. 진달래라는 시도 있습니다만. 그 명언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해요. 이승만 전 대통령의. 뭐라고 그랬죠? 지금 국민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데모를 하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 그러니까 자기는 안 했지만 네. 정말 부정선거가 있었다면 그 시위는 정당한 것이고 정말 그렇다면 본인은 물러나야 될 것입니다 하고 하야를 하셨어요. 이렇게 주옥 같은 얘기가 있을 수 있네요. 네. 예. 자연스럽게 하야를 하셨죠. 네. 자연사 하셨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3.15 부정선거의 정보통신 버전 내지 그 사이버 버전이라고 할 지난 2012년 12월 19일 날 있었던 일, 네. 그 앞뒤 3일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벌써 3년 한 8개월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묻어두고 16년 총선과 17년 대선을 준비한 분들이 많죠. 네. 근데 그 3천만 명이 넘는 그 바쁜 시간에 와서 한 표를 행사하기 위해서 찍었던 그 민심을 생각한다면 총선과 대선도 중요하지만 아닌 것은 끝까지 정의를 외칠 수 있는 아무리 대중적 정치공학도 필요하고 전략전술도 필요하다지만 이렇게 정의를 외면하면서 오직 표만 되기 위해서 아무 것이나 다 한다는 거는 마치 악덕기업이라고 불리는 데서 돈만 된다면 모든 걸 다 하는 것처럼 네. 표만 된다면 모든 걸 다 하는 정치가 과연 그게 일당이 되고 거기서 설령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역사와 국민에게 어떤 도움이 될 것이냐. 네. 저는 그런 걸 늘 제야 개그맨으로서 제기하는 것이고요. 네. 야 이제 그만 덮자. 그런 생각도 왜 안 들겠습니까? 그런데 정말 저는 겪어보지 않았던 일제 35년을 살았던 우리네 7, 80, 90 대신 선배님들. 네. 그래서 이제 반공식에 젖어서 살아왔지만 그 해방을 보지 못하고 목숨을 바쳤던 사람들이 에휴 내가 이렇게 그때는 목숨을 바쳤잖아요. 네. 내가 굳이 이렇게 총칼 들고 싸우고 감옥에 가면서 이렇게 싸울 필요 있을까? 그냥 내 가족만 건사하고 나쁜 건 아는데 일본이 나쁜 것도 알고 친일파들이 나쁜 것도 아는데 그냥 내 몸 하나 건사하고
총칼 안 맞고 살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99%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1%의 선각자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35년으로 그쳤던 것이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지금의 이런 3년만 더 기다리고 그때 바꾸자라는 그 생각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개표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요. 더욱더 사이버화 될 텐데. 네.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선진국에서 왜 표를 옮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수개표를 그 투표 현장에서 하는지를 우리가 냉정하게 되돌아봐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그 4월 1일 날 방송 때 제가 오프닝에서 저 만우절 장난을 좀 쳤거든요. 그러니까 뉴스 속보라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드디어 남재준을 해임하기로 했다. 그리고 국정원을 해체를 불사할 것 같다. 네, 라는 정말 거짓말같이 들리네요. 네. 아니 근데 너무 티나지 않았어요? 아니 근데 좀 제가 대본까지 써갖고 제법 기사 비슷하게 썼어요. 그래서 그럴 심이 뚝 떼고 연기가 됐을까? 됐어요. 왜냐면 이제 손병이도 변했군요. 오프닝 멘트 다른 거 그 사람 원래 거짓말하면 막 떨리고 눈빛 흐려지고 그런 사람인데. 오프닝 멘트 막 하다가 갑자기 임재용 PD로부터 메시지가 왔네요. 그러면서 이거 그랬어요. 야, 거의 뭐 국정급이네요. 조작 수준이. 네네네. 이제 뭐 조작질까지 서슴지 않고. 네. 야,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네. 이것들 봐라. 그렇습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끊임없이 남재준 해임을 외치고 국정원 해체, 네 이런 걸 외치는 것은 당장 두 번째 사실 예, 문제죠. 그렇죠. 네, 원래는. 네. 만우절 떠오를 때마다 제가 이제 글로벌한 뉴스 할 때는 항상 제 화법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 1회 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네, 네. 남방의 원숭이 200만 년 동안 이렇게 얘기하고 네. 우리나라 얘기할 때는 주로 단군이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단군이래. 자, 이번 주에 만우절이 있었고 4월 1일 날이 아주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뉴스케이가 국민으로부터 아주 폭발적인 사랑을 받은 날이었고 네. 만우절 날 제가 우리나라에 있었던 수억 건의 멘션 가운데 네. 감히 노정렬이 2개를 선정했어요. 아 그래요? 가장 큰 거짓말. 거짓말이 영어로 LI잖아요. 라이. 라이. 예. 그리고 또 거짓말 치면 또 라이가 되죠. 그래서 단군일의 가장 큰 라이는 바로 이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또 라이 한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누군지 말 안 해도 성대모사가 나와 있으니까 제가 네. 한번 하겠습니다. 네. 손병희 씨가 오늘 떼어주세요. 단군일의 최고의 라이. 단군일의 최고의 라이. 국민 여러분, 저는 뭐 역사상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저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라이고요. 아 라이. 그 다음에 단군일의 또 최고의 라이. 이번에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은 아예 다 뺐습니다. 아이고. 이 두 멘션보다 더한 거짓말은 아마 단군이래. 제가 그냥 단언컨대. 한 분은 라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라이가 된 건데. 야, 이거 뭐 보통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우리 누리꾼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뭐. 단군일의 최대 도적이라고 하는 표현을 80년대에 썼습니다만, 그때 그 영예를 바로 전던 노태우가 얻었었죠. 그러나 예. 단군일의 최대 사기꾼이라는 별칭 최근에 얻었어요. 네. 예, 바로. 뭐, 자웅동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칠 수 있는 사기는 친다 747과 네, 네. 사기 치고 또 친다가 474니까. 네. 네. 그렇게 아마 입을 맞추기도 힘들 것 같은데. 네. 두 사람이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유정복 씨라고. 전 엊그제 해남부 장관. 배수진을 치려고 안상수 전 시장하고 경선 붙을 것 같으니까 네. 아예 국회의원직까지 사퇴를 했어요. 그에 앞서서 안전행정부 장관도 사퇴를 하고. 저는요. 정말 들이대는 거예요. 예. 이런 걸 배워야 된다고 봅니다. 민주진보도 그런 결기는 결기는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그러니까요. 네. 선한 권력을 위해서는 이 정도. 네. 아니 웃는 게 아니라 그러게요. 그 친박인데도 불구하고 MB 때도 농수산부 장관 시켰는데 네. 그때가 이제 구제역 파동일 때인데 DJ 때 구제역 파동 왔을 때 이 안보 방공과 마찬가지로 구제역을 이겨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주 초동 대응을 잘했고요. 그랬었죠. 그 상도 철저하겠습니다. 네. 그랬던 구제역 파동이 MB 때는요 수백만 마리를 살처분하면서 초동 대응도 미흡하게 했죠. 네. 그 유정복 장관이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박근혜 정부의 초대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하다가 선거 주무부 장관이 바로 시장에 뛰어든다고 결단했으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마치 참여정부 때라면 탄핵감의 발언으로 이번에 국회의원 사퇴까지 하면서 배수진을 친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권력을 위해서라면은 잠시 쪽팔림은 그냥 그 초계같이 날려버리는 네, 그런 것들. 이번 주에는 제일 큰 히트가 최경환 원내대표죠. 새누리당에. 그렇습니다. 그 안철수 의원이 그 국회에서 연설을 하는 도중에 정당 기초 선거에서 정당 공천제 폐지 왜 안 지키냐고 하니까 갑자기 네.
귀를 의심할 만한 너나 잘해! 너나 잘해 요가 아니고 그냥 너나 잘해 네 글자. 이거는 친절한 금자씨에서 이영애 씨가 했던 네. 너나 잘하세요. 사실 이거- 저는 안철수는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예? 좀 잘했으면 당분간은 좋겠는데. 안 철수하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일단은 고착하실 것 같아요. 뭐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거랑 별도로. 별도로 새누리당 최고위원이라는 자가 공식 석상에서 연설하는 의원한테 왜냐하면 그 시점에서 그거를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인간 이상 찔렸겠죠. 그런가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리사과잖아요. 네. 아니 MB는 그 광우병 전국 때 2번이나 생방송 중에 고개를 숙여가면서 생방송으로 사과를 했거든요. 네. 직접 사과. 네. 사과라는 것은 사실 직접 사과를 해야 되는 거죠. 뭐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점을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진정성을 담아서 사과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게 한 사람이 한 입으로 대리 사과도 하고 그리고 너나 잘해서 하고 그런 겁니까? 최경환 씨입니다. 우와. 대단하네. 무슨 그 사람이 장관도 하고 네. 지금 여당의 원내대표니까. 성대모사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네,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근데 사과는 대리 사과. 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되게 웃겨요. 변종이 많이 됐는데. 원래 대리 사과는 네. 아랫사람이 잘못했으면 제가 책임자입니다. 그런 대리사과는 좋죠. 이게 대리 사과 아니에요. 예, 예. 진정한 리더고 지도자라면 네. 지휘 감독의 책임 내지 정치적 도의적 책임으로 그런 사과를 한다면 정말로 훌륭한 리더고요. 네. 근데 박근혜 정부 처음에 들어왔을 때 그 사과가 그 유명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과 아니에요. 그런가요? 인사 실패 10여 명에 해당하는 그 네네. 장관급 인사 실패에 대해서 네. 하도 여론이 비등하니까 대통령 사과를 허태열 비서실장의 명의로 누가 했냐면 김행 대변인이 한 거죠. 참 창조적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의 사과를 비서실장의 명의로 김행 대변인이 한 거예요. 3단계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한 3단 논법도 아니고 말이죠. 와, 그러니까 A 꼴 B, B 꼴 C니까 A는 C다라는 건데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대변인이 사과한 거잖아요. 청와대 대변인이. 세상에 이런 변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변. 큰 똥을 싸질러도 예. 윤창중으로 싸질렀는데 야, 그 김행 대변인이 정몽준 후보는 노무현 후보에 대한 지지를 접었습니다라고 눈 동그랗게 뜨면서 했던 그랬었어요. 2002년 12월 18일 날에 네. 그날에 있던 그 여자 대변인입니다. 네. 그걸 대변인 앉혀놨는데 세상에 야, 아니 그 비서실장이 해도 우리가 들어줄까 말까 한데 그렇죠. 어떻게 비서실장 명의로 그거를 대변인이 합니까? 국민 알기를 얼마나 참 대단한 다단계 피라미드 사과고요. 그러고 보면은 이분은 정말 자기가 제왕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보고 듣고 아마 유신 때 퍼스트 레이디로 유영수 여사 가고 난 다음에 아마 그런 것만 봤기 때문에 뭐 말이 안 통하는 뜻식의 사고방식일 수 있어요. 예. 뭐 고기가 없으면 뭐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어라. 그러니까 뭐 복지가 안 되면 그건 MB도 늘 한 말이죠. 남 탓을 하지 말고 예. 남 탓하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는 말이 늘 자수성가한 사람들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 빼놓고는 평생 고개를 숙여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예. 앞으로도 3년 10개월 동안 이렇게 직접 사과를 한 번도 안 하고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요들 모여놓고 하는 사과는 사실은 그것도 직접 사과는 아니에요. 강요들을 모아서 그냥- 같이 나가서 같이 고개를 숙이는 것이 예를 들면 그게 사과죠. 그렇게 사과죠. 예. 왜냐하면 국무회의 석상에 아무리 보도가 된다고 해도 그거는 그리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가 나와야 되지. 그렇죠. 정말 유감이냐는 표현 우리가 이런 점은 유감입니다. 이게 유감이란 말은 일제가 우리 35년 통념의 정을 금할 수 없다라든가 통서개념을 금할 수 없다 네. 이런 말 할 때 사실은 돌려치는 애둘러서 치는 화법이 유감입니다인데 우리 국민 정서상 너 나한테 유감 있어 이런 식으로 원래 유감이란 말은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어법이 아무리 한자에 그 안에 쏘리라는 개념이 담겨 있다 할지라도 네. 예를 들면 잘해보려고 했지만 참여정부 때 그 농민이 돌아가셨을 때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음. 이렇게 쉬운 말 아닙니까? I'm sorry. 이거를 굳이 한자에 담아서 유감입니다. 이거는 어법상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여야 됩니다. 국민 주권에서 헌법 제1조 1항이 뭡니까? 그죠? 네. 예. 이거는 진보 보수 좌우를 떠나서 진정한 보수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앞으로 우리 살면서 보수 정권이 왜 안 들어서겠습니까마는
우리가 영국이나 미국 또 제3의 길을 가고 있는 북부, 서부 이런 데를 그 선진국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꼭 GDP가 높거나 잘 살아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신적 가치를 소중히 여기면서 기본은 지키거든요. 그렇죠. 부정선거 이런 거는 꿈에 꿀 수 없습니다. 그럼 그 국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프랑스에서 뭐만 일어나도 그 선진국에서도 타이어 자동차들 몇 대가 나자빠지고 유리창 깨져나가는 그런 굉장히 폭력적인 나라들인데 우리나라 사람도 되게 온순하잖아요. 조용한 아침의 나라라서. 네. 예. 더군다나 이 사과의 내용 자체가 아주 잘못된 겁니다. 뭐냐면은 그 사과는 조건 없이 해야 되는데 대리 사과를 선거구역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대리 사과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무공천 이거 없는 걸로 하겠다. 근데 니들 왜 그러냐? 니들 응? 아이고. 니들만 병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잖아. 갑자기 저 악상이 떠오르는데. 그래요. 세타령 있죠, 왜? 세타령? 네. 새가 날아든다. 이거요? 웬가 짭새가 날아든다. 요즘에 정치권이 세세거리고 있어요. 그래요. 새누리당, 새정치민주연합. 세세거리고 있잖아요. 하나는 텃세, 하나는 철새. 예. 근데요. 쌍새군요. 예. 쌍조. 쌍조 쌍새입니다. 예. 하나만 더 있으면 잡새가 될 수 있겠네. 예. 국민들께 말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예. 기초자치단체에 있어서의 정당 공천제는요. 중고딩도 아는 장단점이 있는 굉장히 전술적인 제도일 뿐입니다. 네. 절대 선도 아니고 절대 악도 아닙니다. 그렇죠. 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쉬운 얘기니까. 네. 예. 그래서 나쁜 점만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 갖춰진 정당에서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차이지 네. 공천제 자체가 나쁘다 옳다가 아닙니다. 네. 정당과 국민의 수준이 중요한 거지.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난 대서공약 수십 개를 다 씹고 파기를 했지만 이번에 기초자치단체의 정당 공천 폐지하겠다는 것은 게임의 룰에 관한 원칙이기 때문에 다른 공약 파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네. 다른 거는 정책적인 거지만 이건 게임의 룰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요. 예. 어겼든 어기지 않았든 결론은 이렇게 가야 됩니다. 공천을 하려면 둘 다 공천을 하든지 안 하려면 둘 다 안 해야 되는 거지 한쪽은 공천을 하고 한쪽은 안 한다는 건 이건 게임 자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단순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권투는 권투룰로 싸워야 되는데 한 사람은 맨주먹으로 하고 한 사람은 글러브 낀 거랑 똑같기 때문에 맞아요. 둘 다 글러브를 끼고 게임을 하던가 아니면 둘 다 빼고 이중격 투기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한 사람은 발도 쓸 수 있고 한 사람은 발 못 쓰고. 아니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파기하고 폐지하고 안 하고 공약 파기한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지금이라도 더 늦기 전에 4월달 임시국회가 아니면 이거 법적으로 폐지를 못하게 되거든요. 네. 바로 선거 전국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5월달. 지금이라도 좌고우면할 거 없습니다. 하겠다는 약속을 뒤집는 것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게임 자체가 성립을 안 하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저렇게 공약 파기하면서 게임의 룰에 관한 원칙을 파기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선거에 임하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 앞에 이건 사죄할 필요도 없습니다. 네. 같은 글러브를 끼고 임하겠습니다. 저희도 민주 진보 혹은 중도의 가치로 저희의 깃발을 들고 선택을 받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네. 이건 사죄할 것도 아닙니다. 왜? 애초에 원인 제공자가 게임의 룰에 관한 대선 공약을 그렇게 자기 입으로 선거 전국에서 기초자치단체의 정당공천도 폐지를 하고 사실은 기초의회까지도 폐지한다 그랬어요. 광역만 남겨두고. 그렇군요. 의회 자체를 없애버린다 그랬어요. 그랬습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그 잘못된 부정적인 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게 뭡니까? 국민 여러분은 따지고 볼 것도 없어요. 그리고 더 늦으면 안 됩니다. 빨리 4월 초에 이미 이 문제는 정리하고 다른 이슈 제기하면서 넘어가야 되거든요. 네. 왜 이렇게 안철수 김만길 공동대표 또 지금 뭐 서울 광장에서 뭐 보니까 엊그제 양승조, 우원식, 신경민 최고위원 셋이 이제 다시 장외 투쟁하는데 네. 그 정도로 할 문제가 아닙니다. 네. 그냥 바로 선언하면 됩니다. 4월 임시국회 때 안 하기로 안철수 의원이 해동했더니 바로 대리사과한 거 아닙니까? 최경환 씨가? 네. 그러면 민주당은 바로 알았어. 네. 그러면 우리도 이제는 접고 사죄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애초에 대선 공약을 안 지킨 이 게임의 룰을 우리가 일방적으로 같이 갈 수 없기 때문에 공정한 게임을 위해서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름으로 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제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간단한 해법을 지금 뭘 말을 뒤집는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기초자치단체 공천제를 관철할 그 뜻과 의지와 결기는요, 애초에 부정선거 특검 관철과 퇴진으로 갔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아무 말 안 하고 있다가 이게 뭐 이렇게 중요한 전술적인 거거든요. 그렇죠. 나는- 이거의 뭐냐면은, 지난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 사실 무상이라는 이름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예, 그거의 화두가 돼서 물론 반대도 많았습니다만, 결국은, 전임 오세훈 서울시장의 그런 오버에서 비롯된 그런 비호감으로 인해서 사실은 그 무상급식이 관철이 되고 그것이 하나의 화두가 되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해주게 하고 밥 심지어는 먹이라고 우는 건 모르는데 밥 안 먹이겠다고 우는 게 참 그것도 굉장히 창조적이었죠. 그렇죠. 아주 창조적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난번 대선 때 복지가 그야말로 표가 됐죠. 표가 됐어요. 근데 그래서- 그걸 예. 완전히 지금 다 철회했습니다만. 근데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도대체 무엇을 이슈로, 아니, 버스 공영제,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 무상버스. 이 얘기가 나오다가, 흐지부지 가고 있으면서 지금 참 가당치도 않게 지금 무공천 하나에 많으냐. 그 게임의 룰에 관한 거라 게임의 내용이 룰에 없는 대한- 거거든요, 원래는. 시합 날짜는 다가오는데.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가 안 가고요. 왜 이슈 파이팅이 안 됩니까? 간단합니다.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아이들 키우는 무상 보육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이거 중앙정부가 서울시 발목 잡아가지고 저렇게 어쩔 수 없이 공채까지 발행하면서 겨우겨우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이. 네. 전국 각 지자체 기초든 광역이든 무상 보육과 무상 박근혜 후보가 이번에 대통령 되고 나서 씹었던 고등학교 무상 교육, 무상 보육으로 굉장히 중요한 가치입니다. 네. 이것만 들고 나오면서 해도 되거든요. 그렇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합을 앞두고 있는데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예? 대소변을 못 가려요, 지금. 그러니까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못하고 게임의 룰이 저쪽에서 이제 들어주지도 않는 네, 이미 끝난 겁니다. 관심도 없어하는 그런 게임의 룰에 대해서 네네. 여기서 지금 치고받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저기 지금 무기 들고 있는데 어쩌기 무장 해제해놓고서 너희들도 무기 버려. 아니 적은 지금 무기를 들고 민생이라는 핑계로 자기가 했던 그 말을 그렇게 이렇게 대놓고 씹는데. 야, 그래놓고서 목 달아나면 어떡할 거예요 정말. 그래서 양승조, 신경민, 네. 우원식 최고위원 고생을 하시는데 빨리 들어오셔가지고 매사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네. 우리 노무현 대통령 가고 나서 국민들이 지몬미하신 분이 600만 명입니다.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맞아, 있을 때 잘해. 우리가 100년, 200년 사는 게 아니고요. 기르면 90, 보통 80, 일찍 가시는 분은 한갑대 갑니다. 아무튼 국민한테 고개 숙일 때는 숙일 줄 아는 게 민주국가고 네. 사실 그게 뭐 체면을 구긴다거나 자존심을 구기는 문제는 아니잖아요. 원래 권력이라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민주국가라면 근데 말이죠. 네. 그게 다 지당한 얘기잖아요. 그렇지만 공주마마한테는 그게 다 Her Majesty, 여왕폐하한테는 그게 아니죠. 네. 예, 그게 아니다. 치명적 매력인가요? 일부 선배님들에게는 파무파탈이군요. 아니, 뭘 해도 다 용서가 되잖아요. 다만 말이죠. 우리가 이제 노블리스 오블리제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 네. 그것은 옛날에 그 노마정부터 그런 것이 전통이 몇 년이 내려온 것이었고 평소에 많은 권리를 누리기 때문에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는 의무를 다해야 된다. 사실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영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맥을 못 추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전쟁 때 하도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같은 명문대학의 우수한 두뇌들이 전쟁에 참전을 많이 해서 많이 죽었기 때문에 전쟁 후를 감당할 수 있는 인재들이 너무 많이 죽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에 쇠퇴했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엘리자베스 여왕의 아버지인 조지 몇 세입니까? 이 사람도 영화에 나왔습니다만 나치가 공습을 하니까 피해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난 국민들과 여기 같이 있겠다. 그래서 그 생명의 위협마저도 버리고서는 그마저도 이제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엘리자베스 여왕도 그때 공주 시절에 군대에서 운전병으로 복무했어요. 그래서 수송을 하고 그리고 일과 끝나면은 그 기름 묻은 손으로 자동차 정비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영국인들이 존중을 하는 거고 찰스나 또는 앤드류라던가 이런 왕자들도 전쟁 때 위험한 임무를 거침없이 맡았기 때문에 인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공주는 왜 그러냐 이거야. 그 보수와 수구의 차이가 바로 그런 것이겠죠. 네. 자기 희생을 하고 그 가치를 어느 정도 지켜내느냐 아니면 오직 자기 사익만을 위해서 권력만을 위해서 표만을 위해서 특히 지난 대선 생각하면 참 아까 잠깐 말씀드린 소위 좌파라고 공격했던 그 주요한
그 정책들을 다 집어넣어놨었잖아요. 네. 지금 뭐 기초정당 공천제 폐지가 문제가 아니고 노인들 조건 없이 20만 원씩 20만 주겠다는 원. 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실현 가능성 없는 공약들은 다 뺐습니다. 네. 그 말까지 덧붙여가면서 네. 했던 게 고교 무상 교육 또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책임지겠다. 네네. 장애인들 표도 또 몇십만 되니까 장애인 등급제 폐지하겠다부터 해서 좋은 얘기는 다 했어요. 아무튼 좌파 정책들은 다 했어요. 그리고 그것도 지들이 창조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갖다 쓴 거죠. 갖다 쓴 거예요. 신세계백화점 앞에서 그때 출마 선언하면서 했던 3대 공약은 지금도 잊지는 못합니다. 네, 기가 막혔던. 뭐였었죠? 경제민주화, 복지, 일자리 창출 이 세 마디를 던졌지 않습니까? 사실 그건 보수도 아니고 좌 이런 말 붙일 것 없이 좋은 얘기거든요. 경제민주화라는 얘기. 엄청 좋은 얘기들이. 그다음에 복지를 하겠다. 일자리 창출하겠다. 이 3대 공약이면 뭐 민주, 진보, 보수 따질 것 없이 좋은 것이거든요. 네. 실천하면 되는 것이고요. 으아, 깨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있거나 심지어 진보적인 사람들도 표를 찍어준 사람도 꽤 있을 겁니다. 으아, 대단해요. 지금 자꾸 흥국생명 네네네. 보험 들으셨나요? 으아, 들이대는 거예요. 뭐예요? 들이대! 이렇게 해야지. 정몽준 씨의 문화예술 특보였습니다. 그렇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가 새정치민주연합이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그때요, 걱정할 것 없어요. 우파라고 하는 보수에서 하는 것 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면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나쁜 거. 예를 들면 안보 그냥 내서도 돼요. 네. 튼튼한 안보. 김대중 노무현 때 안보가 더 튼튼했나? 이명박근혜 7년 동안이 더 튼튼했나? 제시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과감하게 치고 나가고. 네. 북한 얘기도 뭐 못할 거 없어요. 네. 3대 세습 옳지 않다. 네. 북한 주민들의 인권, 군사 무기나 로켓에 쓸 돈 주민에게 돌려줘라고 그냥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사실. 네. 그거는 사실 좋은 얘기잖아요. 괜히 뭐 김정은 개객기 해봐 이런 얘기 논평가들한테 들을 필요 없이 치고 나가면 되는 겁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표가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자기들 지지 기반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싹 씹는 거 보세요. 이렇게 모든 공약을. 나쁜 거지만 그런 거는 전술적으로 우리가 안고 와야 되는 겁니다. 안보 안 하겠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전쟁을 우리가 막아야 되고요. 네. 무고한 희생을 막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공약을 강화시키면 되는 거예요. 이번 지방선거든 뭐든요. 네. 이런 건 나쁜 게 아니거든요. 네네. 철저하게 정의의 기준에서 이런 건 우리가 안고 가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 그 원내 수석 부대변인가 이번에 세민연이라고 새누리당에서 그 약자 칭하는 거에 대해서 뭐 저질이라든 등 수준 낮다고 그리고 예의가 없다는 걸 논평한 거에 대해서 논평거리가 그렇게 없습니까 지금? 그냥 웃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거든요. 네네. 저쪽에선 당연히 자민련과 옛날 그 구닥다리 이미지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어감상으로도 새민년 뭔가 이상하잖아요. 네.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을 했지만 밑자도 들어가고 그다음에 년자 들어가잖아요. 이상하게 성적 비하 같기도 하고 저질 같기도 하고 연자가 들어가니까 그걸 먹일 떡글감을 주게 애초에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지은 것 자체의 원죄가 이쪽 민주당에 있는데 그래요. 우리가 새누리당 처음 출범했을 때 얼마나 놀렸습니까? 얼마나 놀렸어요. 네. 그건 욕할 필요가 없어요. 네. 물론 저질스럽지만 예. 정치자를 사실은 정당에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연합도 그렇고요. 그냥 저 같으면 깔끔하게 새민주당.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거는 10억에 사야 되는데 제가 그냥 10원만 받고 넘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안철수 씨가 그걸 바라지는 않죠. 아니 왜 거기에 정치 넣고 연합 넣어가지고 길게 지지분하게 우리가 네이밍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제가 지금 딱 했잖아요. 새자도 중요하고 민주니까. 새로운 것도 중요하고 민주라는 두 가지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새민주당 얼마나 좋습니까? 네. 여기다가 무슨 정치 갖다 붙이고 연합 갖다 붙이니까 보세요. 저쪽에선 새민연이라고 계속 부를 거고요. 자기들은 새 정치 연합 5글자 안 되니까 새정년이라고 부르는데 새정년도 조금 이상해요. 네. 왜 이렇게 네이밍도 못하고 전략 전술도 못 짜고 아니 옆에서 이렇게 외곽에서 공짜로 컨설팅하는 거 돈은 안 주지만 좀 귀담아들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까 정당 공천제 폐지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를 쓸데없는 거에 지금 목숨 걸고 있어요. 쓸데없는 데다 힘쓰고 있어요. 예, 제대로 우리가 타겟을 정해서 끝까지 싸워야 되는데 정말 그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러니까 니들이 얘기하는 국민들이 원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대강 두루뭉술 가고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을 하고서 정확하게 지금 부정선거 얘기 그리고 국정원의 여러 가지 조작질 이야기 특검 얘기를 계속 가야 돼요. 하든 안 하든. 왜냐면 그렇죠. 새누리당 한나라당 때 재판 진행 중인 것도 한나라당 주도로 6건이나 다 해냈거든요. 한두 건이 아니고 6건이나. 하여튼 능력인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니까 가운데에 있는 사람들도 저쪽은 약간
도덕성으로 결함이 있고 약간 더럽지만 나쁜 새끼들 많이 있지만 그래도 능력은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내 거 이거죠. 챙겨줄 것 같은 그 그렇죠. 심리를 네. 건드는 거거든요. 예. 저건 더럽지만 잘 살게 해줄 것 같으니까. 음. 그러니까 20, 30, 40대 젊은 사람들도 상당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찍어주는 겁니다. 염치가 없으니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얘기도 하지 않으니까 정말 잘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언론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뭔가 신뢰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진보도 네. 도덕성, 개혁성만 외칠 게 아니라 떳떳하게 잘 사는 나라, 정당하게 잘 사는 나라, 내 응당의 몫을 두둑히 챙기는 이런 정도의 네이밍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요. 없어 보이는 지지리 궁상인 이런 걸로 자꾸 저쪽에서 공격하거든요. 그리고 진보가 밥 먹여준다는 네, 이런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가야죠. 예, 밥 먹여주는 진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무상 경기도에서 제기했었던 원혜영 의원이 처음 발의를 했죠. 그 무상 버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화제가 될 수 있게 그것이 이제 너무 급진적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토론 이런 것은 아주 유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소모적인 이런 네이밍 갖고서는 시비를 간다던가 또는 뭡니까 지금 기초공천 이거 페이지 이거 가지고 말도 안 돼. 이렇게 무능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물론 그 김대중 대통령이 살아계실 때 그런 그 카리스마와 그 능력 그리고 자금력으로 이렇게 그 당을 이끌어가는 이 모습이 근대적인 정당은 아니다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힘은 있었잖아요. 우리의 현실이었죠. 네. 근현대사가 우리가 압축 성장하다 보니까. 전문 경영인을 두어서 회사를 경영하게 했더니 전문 경영인이 카리스마가 없어갖고 전문 경영인들이 계속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지들끼리 자리를 바꿔가는데 게다가 능력까지 없어. 이러면은 그렇다고 해갖고는 총수 제도를 다시 도입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제발 좀 능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싹수가 너무 노랗다는 겁니다. 지금 새정치 민주연합 지금 뭡니까 도대체 새정치가 지금 네이밍 갖고서는 그 시비 걸게 만들고 그리고 새정치라는 게 지금 기초공천제 이거 가지고 지금 옥신각신한 게 새정치예요 지금.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최경환 네. 거기서 뭐라고요? 너나 잘해? 와. 얼마나 가짜게 보고 봉우를 알면 네. 뭘 해도 못 싸우고 투쟁력 없다는 걸 아니까 그 생방 중에 너나 잘해 갑자기 그 예전에 생방 중에 카메라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침에 국민을 향해서 카메라를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찍지마 씨발 열받아라고 했던 국민 배우 유인촌 씨가 생각나요. 사람이 사는 마을이라는 뜻을 갖고 있던 유인촌. 네. 아마 영어로. 그래서 정몽준이 잘 되면 바로 으아 깨갱이에요. 이런 분이 이제 문화부 장관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런 끔찍한 일이 서울시장이 되면 문화특보 이런 게 되겠죠. 네. 뭐 아마 시청 잔디밭을 잔디가 깔려 있는 축구장으로 만들려고 으아 해야 돼요. 이럴지도 몰라요. 정몽준은 사실 그 뉴타운 공약과 관련해서 이 허위 그 해당돼서 사실 100만 원 이상이면 의원직 상실형했었는데 그때 80만 원 받아가지고 어쨌든 사법부 법관들이 금배지를 유지시켜놨거든요. 참 80만 원, 80억 원도 아니고 80만 달러도 아니고. 네. 야 정몽준 정말. 그러니까 이번에 뉴스 K가 출범했습니다만 사실대로 정확히 알려주는 해야 되는 그 언론의 필요성은 우리가 뭐 계속 그 입에 침이 마르도록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고 또 소위 말하는 가운데 있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져가야 되는데 그런 걸 하려면은 이 진보 쪽에서 민주진보가 밥 먹여준다. 그리고 민주진보도 일사불란한 까는 좀 거리가 멀 수도 있지만 그래도 결정지을 때 한 방을 해준다. 네. 라는 이미지를 줘야 돼요. 네. 그 한 방이라는 것은 정확한 타겟 설정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이제 정당 공천제 폐지까지고는 더 이상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데 힘 빼면 안 되거든요. 네. 그리고 어차피 6월 선거 그 전에 하야할 가능성은 1%도 지금 안 되고요. 네. 지금의 시국회의 동력이나 일반 시민들의 이 4.19 때 물론 많이 모일 겁니다. 몇만 명. 네.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요. 그렇다면 빨리 아까 말한 새 민주당이라는 네이밍으로 자기들이라도 네. 자꾸 연합이나 정치 빼고요. 네. 새 민주당 좋지 않습니까? 어차피 새정치 민주연합이니까 연합 좀 빼고 새 민주당으로 자기들이라도 불러서 민주라는 그 말은 굉장히 소중한 가치고 두 글자입니다. 그건요. 예. 그 희망사항이지만 사실 안철수 의원 쪽에서 민주당이라는 그 이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게 있었으니까 사실은 국회의원 2명이 127명과
통합하면서 공동대표가 되고 네. 최고위원도 1대1로 나눠 가졌다는 건 상당한 능력이네요. 그게 이제 그것만 능력입니다. 예전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는 그것에 대해서 민주당을 비난하거나 그러고 싶진 않지만 이름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름이 가장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새누리당도 지금 네. 여태까지 버티고 있는데 정강정책 안에 6.15, 14 이런 정신은 반드시 명기가 돼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거. 그런 걸 빼면 안 됩니다. 네, 그런 것에 대해서 괜한 구설수를 보이면서 오히려 그 컨벤션 효과라고 하죠. 그렇게 합쳤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지부진하죠, 지지율이. 네. 지지율이 지지부진하고 네. 제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그럼 우리는 아낌없이 지원해 드릴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그 새누리당을 지지하지는 않겠지만 네? 주위 사람들한테 그 자랑스럽게 권유를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네? 그래서 이게 거 왜 중요한 문제냐면 지금 밑에 있는 하부 조직 이제 선거 공학적인 얘기 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굉장히 지금 시급한 얘기이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질질 끄면 일반 민심 그 사이에 누가 있냐면 조직책이라든가 각 기초자치단체에 있는 출마자들이라든가 그쪽 지지자들 각종 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기초 무공천으로 가니까 빨간색은 온통 지금 퉁치려고 새빨갛게 살아있는데 갖고 정몽준 후보라든가 지금 안희정 후보가 충남도지사로서는 상당히 앞서다가 네. 이렇게 하부 조직들 다 손 놓고 있으니까 네. 계속 빠지고 있거든요. 지난번 대선 때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굉장히 지금 무능력한 겁니다, 이게. 국민들의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은 드높았지만 하부 조직에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대선 진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이게 명분이 문제가 아니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겨야 되고 이거는 명분과 신뢰를 같이 찾을 수 있는 거. 더 이상 이번 주라도 주말 끝나고 다음 주라도 더 이상 우리도 같은 글러브를 끼고 새정치민주연합의 깃발로 심판을 받겠습니다 하고 이제 끊고 가야 되는데 네. 계속 무슨 면담을 요청하고 장애투쟁할 게 따로 있지. 이거 가지고 저 최고위원들 바쁘신데 거기 가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뭐 지나치게 새정치민주연합과 새누리당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실은 그 진보의 그 여러 당들 이번에 사실은 상당한 기회 아니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기초 선거이고 무공천 하는데 전 정말 진심으로 우리의 미래를 지금의 현재를 위해서 투표한다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에 투표를 하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한다고 했을 때는 또 생각이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지 못하고 있는 그 진보 정당들 그리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런 진보 정당들에 대한 실망 때문에 섣불리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 저는 투표소에 들어갔을 때 예. 제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는 일단 새누리당은 아니에요. 네, 아니고 아직은 지금 그 고민 중입니다. 세세 진 중에 하나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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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 새정치, 네. 진보 중에 하나인데. 네. 근데 일단 새누리는 절대 아니고 이 정도는 우리가 너무 편파적인 거 아니세요? 이 정도는 합의를 해야지. 이 정도는 합의를 하고요. 네. 그리고서 이제 하여튼 그러나 이제 범야권 그리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막아야 된다는 그런 충심에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얘기를 많이 하고 기초 공천, 무공천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정리를 해야죠.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박원순 시장과 정몽준 후보가 접전을 벌이고 있어요. 네. 그만큼 지금 기초 정당 공천, 무공천 때문에 흔들리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안 들을 것 같지만. 네. 이래서 어떤 말까지 철저히 망해서 지도부 싹 다 갈아보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는 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국민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까 당직자들 중에. 네. 충정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래갖고 타고 남은 자가 다시 기름이 된다고 하는 한용운님의 님의 침묵. 네. 이런 거라 그러면 오히려 환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4월 4일자로 방송될 노발대발 네. 4월 2일 오후에 녹음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그러니까 내일이랑 내일 모레 아침까지 어떤 다른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잖아. 가능성이 거의 없죠. 그렇구나. 지금 추세로 보면은. 네. 예. 네. 예, 하여튼 노정열 씨가 노정열이 화가 나면은 좀 크게 난다라고 하는 뜻일 수도 있는 노발대발. 이번 주 순서. 오늘 헌정 마지막 곡은 저 최경환 씨 너나 잘해.
아, 그래요? 뭐 환생경제라는 연극에서 현직 대통령에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쌍시옷 막말 육두문자를 뱉었던 그 네. 한나라당 당시 의원들과 최경환 씨에게 네. 요 이름도 애미가 들어가요. 아, 그래요? 어미도 아니고. 아니, 우리 저 용민 씨한테 애미 그 약간 풍자식으로 친 거 가지고 막말 논란했던 미국에 있는 사람인데요. 아실지 혹시 모르겠습니다. 뭔데요? 에미넴 씨라고. 아, 에미넴? 네. 아, 저 프랑스의 에밀 졸라에 이어서 패리. 에미를 조르는 그런 무자비한 그 작가 말고. 네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데요. 아, 나름. 네네. 에미넴 씨가. 네. 살아있는 괴물 국정원과 최경환 씨에게. 네. 몬스터. 괴물? 예. 그러게, 이 우리가 곡을 띄워드리면서. 사람이 되진 않더라도 괴물이 되서는 안 돼요. 여기에 얼마나 아주 신랄한 그 단어들과 이 랩이 나오는지. 아, 그런가요? 감상하시면서. 자, 그러면 오늘 이 순서 이렇게 에미넴의 몬스터를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회원 관리 가볼게요. 몇 분, 오늘 제가 방송 시작한 다음에 가입을 해주셨는지. 야, 오늘도 페이지가 넘어갔군요. 어제는 최규성 선생과 함께 했던 방송, 그걸로 마쳤기 때문에 미처 새로 함께 조합원, 소개할 시간이 없었어요. 경기 의왕시 네잎클로버 MD님, 그리고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평등세상 O님,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하셨습니다.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드리머스님, 드리머스입니다. 드리머스. 네. 경기 동두천시 중앙동의 진한커피 89님, 출자까지 완료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또요. 예비조합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내동 개구리님, 대구 북구에 사신 분이에요. 서울 강동구 상일동의 행운성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무한내일님, 경기 양주시 광정면의 쪽가위님, 전북 군산시 인피면의 좋은 사람 123님, 아, 인피라면은 왕년에 그 채만식 선생이, 일제시대 때 대단했던 문학가죠. 채만식 선생이 살았던 곳이죠. 서울 강동구 길동의 금주 남편님, 또 경기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의 밤이슬님,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오다 노부나가님, 오, 대단한 닉네임이네요. 또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신 깔루아 007님, 이분들이 예비조합원으로 등록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경기 의왕시 삼동에서 뽀룩님, 대전 유성구 용산동의 송가자님, 부산 사하구 당해동의 맨발신사님, 서울 강동구 길동의 금줄러브님, 경기 화성시의 해롤드 싸입니까? 해롤드 SY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또 서울 송파구 가락이동의 오두막님, 이분들은 출제까지 맞춰주신 조합원이십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1년 한 달 청취료, 한 달 시청료가 11,000원인데 부가세까지 해서 그거를 1년치를 한꺼번에 내면은 10% 할인 혜택이 있다고요. 그래서 1년치를 다 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근 뉴스케이 방송된 며칠 동안에 조합원 숫자도 급증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합비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원님 몇 분이신가요? 현재 조합원 수가 23,704명이고요. 출자금이 39억 3,415만 원입니다. 이번 주 출발할 때 38억대였었는데요. 그죠? 그렇군요. 몇 천만 원이 들었습니다. 반가운 일입니다. 지금 어제 그 조선일보의 일면에 보도 이거 조작된 거 아닌가라는 뉴스를 내보냈다가 문제제기, 기자협회의 기자협회에서 즉각 반박해서 검토 끝에 오늘 아침 일찍 노정면 앵커가 그 실수를 인정을 했습니다.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확인을 하지 않았다고,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오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어떻게 대응하느냐 하는 것이 차이겠죠. 저희가 알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 오보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오보를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인색합니다. 조선일보 같은 신문은 오보를 밥 먹듯이 하죠. 아니, 오보가 아니라 의도된 왜곡을 밥 먹듯이 합니다. 그야말로 밥 먹듯이 합니다.
그래놓고서 제대로 사과하는 거 저는 진정으로 사과하는 거 못 봤습니다. 마지못해서 끝에 몰렸을 때 마지못해서 이렇게 대강 제스처를 이렇게 취하는 건 봤죠. 처음 시작하는 뉴스케이 그만큼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세, 애티튜드라는 것은 학습을 통해서 길러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이념의 문제죠. 사상의 문제입니다. 뉴스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는 학습으로 길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오보낸 것은 아니면 성급한 보도를 낸 것은 좀 안타깝습니다만 그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하고 인정한 그 자세에 대해서는 정말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게시판 가보겠습니다. 자, 워렌 부핏 67조님, 김부민님. 김부민님은 제가 알고 있는 그 김부민님 맞습니까? 예. 그 분이시라면 정말 반갑습니다. 달구지님, 내가주아님, 또 짱묵님. 그래요. 대구 경북지역협의회 총회 26일날 저 갑니다. 네, 가기로 했습니다. 결정됐습니다. 행복한 둥이맘님, 살고지 다리님, 이런 분들이 텐트메이커님 의견들 올려주셨습니다. 살고지 다리님의 그런 지적, 네, 받아드리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신문 얘기한 김에 짧게만 얘기한다면은 그 유도 능력도 없는 시험기 정도에 되는 그런 작은 무인 비행기, 이것을 캐치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처음에 은폐하려고 했었던 안보 담당 그런 부서들 그리고 고위직들 너무 한심하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북한계라는 게 어쩔 수 없이 뽀록이 나니까 침소봉대 갖고는 무슨 적어도 레이더를 비싸게 주고 사겠다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단은 북한의 정보전 능력부터 좀 파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해야죠. 꼭 보면은 갑자기 부자 돼 갖고는 가진 게 돈밖에 없으니까 부들부들 떨면서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옆집 졸부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우리나라 국방이 이래서는 안 됐잖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